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이세란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된 건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은 또 와닿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전략도 잘 짜보셔서 한 주를 잘 대비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란 씨, 월요일인 만큼 세란 씨만의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주원 씨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월요일이 조금 더 시작의 느낌이 드는 건 아마 9월의 시작이 또 왔잖아요. 맞죠. 우리 미국장도 국내장도 9월에 장을 시작하는 오늘인 만큼 더욱 특별하고 좀 더 새롭게 태어난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주원 씨는 네. 태어난 지 이제 한 오래됐는데 네. 돌반지를 또 맞추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엄마가 또 하반기를 맞이하셔서 주신지 모르겠지만 이 금반지를 또 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방송에서 금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이 하반기 9월을 맞이해서 잘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우리 방송에서 준비한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모두 브리핑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도 역시나 고유 주원이죠. 우리 네. 주원 씨의 국내 브리핑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0.45%, 1.54%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양호했던 미국 경제 지표로 다우존스는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높였는데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엔비디아 충격을 전날에 이미 좀 선 반영해서 그런지 오히려 전장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200일선 지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또한 더해졌습니다.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양시장을 좀 상승 견인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양대 반도체주의 뒤를 이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도 지수 기여도 상위 4개가 모두 헬스케어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 봐도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생명과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산한 국내 주식시장이긴 합니다. 최근 매크로, 마이크로 등 빅 이벤트가 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구심은 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시장 거래대금 17조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21선 평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순매도하는 반면 오히려 기관이 좀 사들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외국인은 헬스케어, 전력기기, 방산 등을 매수했고요. 특징 업종별로 좀 보면 조선에서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이 좀 잘 가졌고 딥페이크 관련주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들이 좀 늘어나면서 라온시큐어가 14%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그룹주 또 좋았죠. LG가 5천억 원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을 매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잘 가져왔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7일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었죠. 이어서 전장에서는 HLB가 에코프로를 넘어서 시총 3위를 차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2015년부터 약 7년간 이어진 제약바이오의 명맥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있었을 것이고요.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정학적 반사이익 수혜가 복합적인 요인으로까지 좀 작용을 하면서 헬스케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내장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우리 미국 시장 또 안 알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이 반이다. 9월일 시작하려면 8월의 마지막 장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뉴욕 증시가 전일 하락세를 이겨내고 마지막 거래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전날 엔비디아 실적 부담으로 하락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1% 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 공개 이후 전일 6%대 급락을 맞았던 엔비디아 역시 1% 넘게 반등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요인으로는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연준의 물가척도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낮게 도출된 경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41,563.08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3% 상승해 17,713.62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01% 오른 5,648.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추정치에 모두 부합한 것은 물론 직전월인 6월의 연간 상승률 2.5%와 같은 수치로 보입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해서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PCE 가격 지수가 지난달에도 2% 중반대에 머무르며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기대감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날 주요 종목 중에서는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 보고에도 정말 6%까지 급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1.5% 껑충 뛰었는데요.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을 비롯해 시장 전반에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닷컴과 테슬라 각각 3.71%, 3.80% 치솟았고요.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8월 마지막 장은 PCE 가격 지수 덕분에 상승했다면 전날 다우존스 상승의 경신 이유는 단연 경제 지표의 호조로 대다수 종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일 텐데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치를 웃돌며 지난달 나온 속보치보다 개선됐다는 소식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며 투자 심리를 개선했고요. 미국의 신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한 감소 흐름으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이어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호재로 반영됐던 지난 밤이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폭락과 그 후 빠른 주가 회복으로 정말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던 8월과 여름의 거래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주도 미국장도 정말 9월에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장은 노동절로 오늘 하루 쉬어가긴 하는데요. 9월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9월 FOMC가 열리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정말 다양한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할 예정이기에 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굿모닝 인베 챙겨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읽어보실 힘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9월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국장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장, 미국장 만나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이제 핫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주원 씨, 네. 오늘의 핫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저는 저번 주에서 우리 시장에서 좀 희비가 엇갈렸던 종목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란 씨가 가진 종목에서 혹시 뭐 좀 희비가 엇갈렸다, 좀 울었다, 아니면 웃었다 하는 종목이 있나요? 저는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 없는데 네. 항상 우는 2차 전지가 아주 많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그랬어요? 뭐 에코프로, BM 이런 에코프로 애들도 그렇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이런 아이들, 포스코주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세란 씨가 좀 우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웃는 이야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입니다. 얼마 전에 주사인 볼트 시간에서 제가 LG전자 괜찮다라고 소개해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 LG 로고처럼 좀 빵긋 웃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LG그룹 지주사가 LG가 5천억 원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을 주식을 사들인다라는 소식에 30일 장 초반 LG전자와 화학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LG가 주식을 매입 완료하면 LG전자 지분율은 30.47%에서 약 31.59%가 되고요. LG화학 지분율은 30.06%에서 31.29%로 늘어나게 됩니다. LG그룹 측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수익 구조 재고를 위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삼양식품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이 주가 조정이 삼양식품의 펀더멘털 대비 조금은 과도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유럽 현지 판매 법인 설립과 내륙 운반비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거 대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축소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8월 수출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좀 그칠 뿐이라고 좀 가능성을 내다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삼양식품에게는 조금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슬픈 소식을 좀 전하기 앞서서 좀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 왠지 슬픈 소식을 전했을 것 같은 예상 가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뭐 2차 전지 슬플 네. 것 같고요. 네. 반도체가 이번에 좀 하락이 좀 오. 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두산밥켓입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추진했던 두산밥켓과 이 두산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주가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두산밥켓은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로보틱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합병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로보틱스에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렇게 이게 무마가 되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의 분할 합병은 계속 추진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존속법인과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두는 신설법인으로 분할해서 신설법인과 이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승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으면 좋을 텐데 또 하락 이야기입니다. 세란 씨 혹시 평소에 이 NCT라는 그룹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진 않지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세란 씨에게는 좀 타격이 없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NCT 멤버 테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주가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30일 처음 코스닥 상장 첫날이었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공모가 대비 12.81% 내린 27,9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어느 기사 헤드라인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아이스크림처럼 주가도 녹아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이런 제목들이 사실상.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보란 듯이 앞으로는 좀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주가 소식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핫이슈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한 핫이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세란의 핫이슈는요. 그간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하면 네. 조원 씨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당연지사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주도주는 우리 반도체 AI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는 요즘 이 반도체의 뜨거운 열기가 다른 종목들로 옮겨갔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열기를 이어받아 시장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주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보임에 따라 각 섹터별 주도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올 상반기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주도주죠. 바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자 급락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라는 역할을 이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뤘던 반도체 대신 새로운 주도주로 바이오주와 은행, 자동차 등 밸류업 수혜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미국 빅테크와 함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업종에 투자자들은 8월 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 실적과는 관계가 없이 모멘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8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달러값 덕분에 반도체 수출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반도체보다 바이오나 내수주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반도체 대장주는 주원 씨 네.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졌지만 최근 원화값 상승 효과 등으로 수출주 실적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을 실어줬던 원화값이 3분기 들어 달러당 1,350원 이하인 기간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KRX 반도체 지수는 22.1% 하락했고요. 반면 KRX 헬스케어 22.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은 8.5%, 증권 역시 8.2% 상승했는데요. 이를 통해 코스피 실적 개선은 최근 금융섹터 매출액 증가나 헬스케어 마진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주가 주도주로 복귀하는 시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달러값이 하락을 종료하는 이유가 될 것이기에 9월은 비수출주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칩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들의 주가와 마진 증가율이 주춤하는 추세라 당분간 반도체 랠리 이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설비 투자 증가세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방 및 소재, 부품, 장비 업체의 실적 증가세 역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종목의 9월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대되는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주목받아온 금융주와 자동차 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적은 우리 실적 불확실성에 7월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현대차가 인베스트데이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책이 시장에서 좋은 전망, 반응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가 상승세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은 금리 인하 시기 순이자 마진 하락에도 대손 비용률 부담 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증권 업종도 부동산 PF 리스크와 충당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게 제약, 바이주 또한 우리 9월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기계들의 수출주가 증권사 컨센서스에 맞는 실적을 냈음에도 피크아웃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 제약, 바이오주는 실적과는 달리 우리 실적 이슈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란 버핏의 핫이슈에서는 실적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성장률에 급락했던 엔비디아 이 시장의 주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바이오주나 밸류업 수혜주로 옮겨갔다는 핫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9월의 시작인 만큼 밸류업 수혜주 그리고 바이오주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핫이슈까지 만나봤으면 이제 굿모닝 인베이 하이라이트죠. 어떤 시간이죠? 네, 바로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경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세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란 씨, 뭐 무슨 세파적 발언, 무슨 세파적 발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매파 발언, 비둘기파 발언 이 어. 발언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 아무래도 파월 의장님 덕분에 네, 맞습니다. 매달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이 두 발언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인데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경위에서는 매파, 비둘기파, 그리고 올빼미파, 오리파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용어는 각각 전쟁을 선호하는 매파와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미국의 외교 정책 논의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요.
매파는 강력한 그 군사력과 강력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입장을 대변했고, 비둘기파는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군사적 충돌을 피하자, 이런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매파는 어떤 건지 우리 세란 씨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매파는 급진적이고 강력한 강경파 무력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의 정복을 원하는 정당이나 집단을 뜻합니다. 1758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요. 베트남 전쟁이 교착화하면서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확대, 강화를 주장한 미국 내 보수 강경파를 지칭한 말로 국내 정치에선 보수 강경파를 일컫기도 합니다. 정치에서 매파는 대체로 국방비 증대, 군사력 강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는데요.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이 국가 안보와 국제성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파의 입장을 우리 경제 용어로 활용한다면요. 매파의 뜻은 기준금리 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의 지지 세력을 뜻합니다. 경기 과열과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일 것을 주장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표를 던지곤 하는데요. 표결에서 매파들이 과반을 차지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율이 높아져 차입이 억제되고 저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매파 발언이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매파적인 결정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곤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같은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지지한 것인데요.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화폐 가치와 같은 하락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 반대가 되는 우리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는 비둘기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둘기파는 정책을 추진하는 면에서 성향이 부드러운 온건파를 이야기합니다. 협상 등 평화를 통해서 정당과 집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로 나눈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우리 세란 씨가 매고 제가 비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주원 씨만의 생각이 아닐까.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그럼 세란 씨가 비둘기고 제가 약간 매 이런 느낌? 저는 잠시 후 소개해드릴 올빼미. 올빼미.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올빼미 기대하시면서 비둘기 나머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가 금융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 분야에서 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좀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선호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회의에서도 기준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지는 집단입니다. 기준 금리 인하가 되면 고용이 촉진되지만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은 오르게 되겠죠. 또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의 가능성을 좀 높이고 오히려 저축률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앞서 저와 주원 씨가 소개드렸듯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매파, 비둘기파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파의 강경한 입장은 비둘기파의 신중함과 결합되어 과도한 군사적 개입이나 통화 긴축의 위험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비둘기파의 온건한 접근은 매파의 결단력과 결합되어 필요시 강력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입장의 상호작용과 균형 정말 중요하겠죠. 이어서 올빼미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빼미파는 비둘기파와 매파의 중간으로 중립 성향을 가진 이들입니다. 어떤 분쟁에 있어서 판단을 미루면서 사태의 진전을 계속 지켜보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매파나 비둘기파 가운데 어떤 입장도 노골적으로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을 두고선 올빼미파라고 부르곤 합니다. 금융에서는 경제, 사회적인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탄력 있게 금리 인상이나 금리 하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올빼미파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는 연준 의장,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을 들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리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리파는 그저 정해진 의견에 따라가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회 정치적으로 임기가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영향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파 그리고 생소하실 수 있는 올빼미파와 오리파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간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비둘기파적 발언 이런 것들이 생소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우리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 매파, 인하를 지지하면 비둘기파, 중립은 올빼미, 그냥 따라가는 것은 오리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경리에서 뉴스 속 이야기를 또 쉽게 재밌게 알려주곤 있는데요. 네. 또 장 브리핑부터 시장 전망까지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팍스탁이라고 쳐보시면 여러 전문가님과 저희 소식들도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유익한 시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팍스 통신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들어오셔서 이정호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과외 선생님으로 또 계시면서 저희 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공간도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2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9월의 시작인 만큼 우리 2부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 미국 시장을 잘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기초 확실히 잡고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환율입니다. 이제 복습하는 게 되겠죠. 환율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1,350원대를 요즘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3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환율이라고 하지 않고 달러 환율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환율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 면접 질문으로도 굉장히 시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식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당연하고요. 우리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던 금 이야기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와 이 석유 가격까지 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알고 우리의 경제적 시각을 넓히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해본다면 달러가 올라갔으면 환율이 올라갔다인데 그럼 원화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러와 원화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원화가 떨어지고요. 원화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결국에 우리의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란 씨,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할까요? 수출 환율이 상승하면 네. 요즘 또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네. 우리 원화가 환율 상승은 네. 우리 원화가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이 증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좀 이론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대부터 들어와서는 이 환율의 규칙이 끝나기 시작했다라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명품이나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제품을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제품이 한국 제품이어야만 쓸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가 올라간다 해도 이거는 한국 제품 써야 하는데 하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어쨌든 한국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이 옛날만큼은 환율의 영향을 좀 받지는 않는다. 요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 지수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3대 지수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건 많지만 너무 많이 알려다가 이 골치만 아파지는 상황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메타 등등 유명하고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3대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는 어떨까요? 다우존스 역시 인텔, 애플, 아마존 등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있죠. 그 바로 다음 넘어가서 S&P 500은 또 어떨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인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약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해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나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애플 이런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스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업들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업종이 55.1%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비필수 소비재 18.6%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헬스케어로 8.1%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나스닥은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기술 기업의 시총이 급증하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나 좀 급증을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은 연평균 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 전 세계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2024년부터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잦은 금리 인하 신호와 이 AI 붐으로 인해서 나스닥 역시 연초 대비 20%가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AI 붐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결실을 맺고 그것이 나스닥의 상승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은 어떻게 될까요? S&P 500은 구성 기업은 소재, 에너지, 금융, 부동산, 헬스케어, 산업재, 비필수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 등 11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 미국 시장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을까요? 애플은 UBS가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8월 24일 아이폰 점유율이 7월 24일 대비 하락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이폰의 출시가 9월 9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에 앞서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메타는요, 울프 리서치가 아웃퍼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AI가 광고 성장세를 이미 강화시키긴 했지만 앞으로 라마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아웃퍼폼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저번 주 장에서 19% 이상 가까이 빠진 종목이긴 했습니다. JP모건이 이 비중 확대 의견을 그런데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회계 조작 혐의를 공포하면서 공매도에 나선 가운데 연례 보고 제출을 좀 지연시켰다라는 소식과 함께 진짜 회계 조작을 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JP모건은 이런 주장들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라는 근거를 뒷받침하면서 이러한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죠. 국내에서도 모더나와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SBC가 비중 축소에서 보유로 이 확대를 했습니다.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한 것이죠. mRNA 이 암 백신 마지막 임상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불안도가 좀 감소했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국내 시장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미국 시장 좀 보면서 이래서 우리 제약바이오주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고 이래서 우리 반도체주들이 좀 이러한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내주를 잡으려면 미국 시장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란 씨가 또 바로 이어서 나오셔서 심오하고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들을 좀 쉽게 풀어가면서 중요하고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가지고 왔으니까요. 세란 씨 나올 때까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 팍스 인베스트이너 오늘 세란 버핏의 핫이슈에서는
정말 더 이상 9월 주도주는 AI, 반도체가 아니다. 9월의 주도주로 기대되는 것은 우리 바이오주와 밸류업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 특히 우리 바이오주가 어떻게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중에 어떤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지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 반도체주가 이렇게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힘을 잃었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도주, 반도체주는 주도권을 박탈했는데요. 이 원인은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엔비디아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전 세계가 주목했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AI의 대장주 엔비디아는 우리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발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8%까지 주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9천억 달러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엔비디아 컨센서스를 넘는 이런 호실적 발표했지만 지난 1분기에는 200%대의 성장률을 기록함에 반해 우리 2분기에는 122%에 달하는 성장률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장 이렇게 많이 해왔음에도 122% 추가 성장을 했다는 것이 정말 더 엄청나다, 대단하다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고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였다. 시장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이 점 또한 우리 엔비디아의 하락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우리 주원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떤 점이 또 엔비디아의 하락을 이끌었을까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어닝콜에서 우리 젠슨 황 씨께서 네. 결국에 블랙웰 지연을 좀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맞습니다. 우리 후속 상품 출시, 우리 블랙웰 출시가 지연될 것을 시사한 결과 우리 아마 투자자들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후속칩 블랙웰의 생산 과정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우리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우리 반도체 전방의 실적 증가를 둔화시키는 모습 또한 하락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이것으로 이어진다.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반도체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가속기에 들어갈 고대 역폭 메모리죠. HBM을 이렇게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와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다음 날 하락하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1, 2위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나타났고요. 이 매도는 그간 바이오주와 낙폭이 심했던 종목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평가에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요. 우리 반도체 주가를 상승시킬 뚜렷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분간 반도체 랠리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팔고 이 판 돈을 바이오주로 넣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왜 바이오주에 넣었을까요? 바이오주가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땡땡땡이나 땡땡땡땡 기대감인데요. 우리 주원 씨 혹시 이 중에 아시는 거 있을까요? 어쨌든 바이오주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신약을 개발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닐까요?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맞았는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이슈는 바로요. 신약 개발이나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앞서 반도체와 달리 실적과 바이오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실적보다는 이런 기대감에 좀 더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대형 제약사들은 글로벌 후기 임상 진행과 규제기관 승인 노하우 등을 쌓았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에 들어간다는 점을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의약품 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정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데요. 그만큼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금리 인하 또한 우리 바이오에겐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는 정말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금리 소식에 인하 소식에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또 바이오입니다. 왜 금리 인하와 바이오 어떤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을까요? 바로 바이오주는 성과를 보기까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 분야입니다. 앞서 바이오주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신약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하고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좀 돈을 빌려도 이자율도 낮고 투자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주에게 큰 수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요즘 약세를 보이는 요인, 그리고 바이오주가 뜨는 요인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우리 바이오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원 씨한테 하나 질문할까 하는데요. 네. 주원 씨, 황제주라고 하시나요? 네, 알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가 되었는데 한 주당 주가가 100만 원이 되면 황제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제주란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인 종목을 뜻하는데요. 이는 2022년 6월 태강 산업을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피에는 황제주 자취를 감췄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리 에코프로가 지난 23년 9월 100만 원을 기록하면서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모두 황제주를 박탈했고요. 이를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다시 한번 황제주로 거듭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렇게 삼바의 주가를 견인한 가장 큰 주체가 바로 외국인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투자 요인,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바로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5% 증가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물론 우리 매출액까지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올해 상반기 창립 이래 최대 매출액 경신했습니다.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0대 제약사 16곳을 우리 고객사로 유치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나아가 위탁 생산 수주 실적은 2016년 31억 달러에서 지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기준 4배 성장한 1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는 최소 구매 기준이고요. 수주를 받은 모든 제품의 상업화 성공을 할 경우 수주 실적까지 기록한다면 235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초 미국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 원 규모의 CMO 수주 계약까지 따내면서 더 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바 정말 큰 호실적 달성하면서요. 우리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무려 4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봤으니까요. 코스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0개 종목이 존재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바이오주는 6개, 2차 전지주 3개, 반도체주는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가장 강세를 보인 종목 하면 단연 2차 전지겠지만 최근 2차 전지의 약세와 바이오 강세에 시가총액 변동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이 우리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록한 건데요. 예전에는 우리 카카오 게임즈와 HLB가 코스닥 시총 1위를 두고 정말 경쟁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렇게 경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알테오젠 어떤 호재로 이렇게 1위까지 등록했을까요? 우리 앞서 우리 금리 인하, 우리 바이오주의 정말 큰 호재다라고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알테오젠 크게 주목받는 호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사는 병원에서만 맞아야 됐는데요. 우리
알테오젠은 이렇게 직접 환자가 이렇게 피하 주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즉 SC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투여 시간도 정맥 주사의 2시간에 반해 정말 5분 내외로 짧다는 점에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테오젠 최근 호실적 하나 더 발표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우리 ALT B4 물질을 개발을 해서 등록이 결정됐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에 대한 보호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스피에서 정말 반도체를 지친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이긴 우리 알테오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만큼 사이클에서 주목받는 바이오주들 한 번씩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용일 뿐이며 각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